이재명 정권을 한번 또 엎어보겠다 하는 마지막 기도가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거 아닐까? 지기현 재판장이 상상 못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공소기가. 그리고 그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해요. 지금 분위기로 봐선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터무니없고 얼척없는 판결은 결국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에 대한 최종적으로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예비탄으로 네. 국민 저항이나 여당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리트머스처럼 내놓은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방송 공개를 할지 말지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거예요.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예상을 못했다. 근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 자기 현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아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나머지는 다 천한 것들 이러고 배척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우인성 씨가 좀 그런 유형이 아닐까? 그게 사법부의 한 계통 라인의 어떤 의도된 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 중인지 평탄한 상식적인 판결을 맞게 될지 상상도 못한 대사변에 직면하게 될지 현실적 실체로 친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민주당 구성원 누구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줬어서 그 대행자 조국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해 주셔서 하잖아요 지금. 웃죠 저도. 역사적 판단은 끝났고요. 조국 대표는 차라리 조국혁신당의 대표라기보다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더 험악한 벌판에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 5년만 하고 관둔다는 법이 없어요. 이 모든 논쟁을 제 나름으로 이해해서 좁혀 생각하면 결국 당권 싸움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와 김민석의 당권 싸움인 것 같고 그들의 세력을 어떻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룹핑하다 보니까 정청래가 갑자기 친문이 돼버리고 정청래는 친문 계보에 깊이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존재하기 어렵죠 그렇게. 오히려 저 네. 홀대 받아갖고 그 공천 탈락도 되고 음. 그 당대표로서 좀 신망이 생각보다 적구나 하는 걸 이번에 많이 느껴요. 그 분명한 거는 정 대표가 광범위한 지지와 신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그리고 당대표 한 지가 지금 그래도 꽤 여러 달 됐는데 당내의 우군, 당내에 자기 말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확보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합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본다면.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 총선까지를 봐도 합당으로 생기는 이점이 있겠지. 어떤 지역구에 예민한 곳에서 몇 편 처차만 생기면 그 당선이 되겠지. 반면에 또 합당을 해서 생기는 거는 또 젊은 층들이 조국이야 하면서 싫어하면서 뭐 더 격정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주 명료하게 합당론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뭐 일본 현대사를 많이 아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는 게 일본의 급성장기 60년, 70년, 80년대까지의 그 급성장기를 봤거든요. 지금 난 우리나라가 어떤 때냐. 이재명이라는 정말 괴물 같은 천재. 아무리 봐도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을 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세 번째 만난 거예요. 박정희 있었다가 김대중 있었다가 세 세 번째인데 번째로. 네. 이 세 번째는 보통 세 번째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재명 치하에서 벌어질 일은 일단 이 국가적 성장이에요. 그 성장을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로. 세계 평화 질서가 미친 듯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3차 대전을 한국이 맡고 있다며 과장되게 그런 논객을 내 듣고 그것도 말 되네. 평화적 중재자군요. 그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 그 과잉된 얘기였지만 한국의 위상이 바뀌는 이 결정적 시기에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하고 하나하나 상의하고 협의해서 합의에 도달해서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 일단 인적 구성이 그냥 사람이 많아서 보여야지 저기에 고성국, 전한길, 전광훈, 손영보가 앉아서 당을 통치하는 거라고. 그 아스팔트에 모인 사람들이 당원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얘기는 항상 허공에 날아가는 헛소리가 되고
그 아스팔트에서 극단적인 나라가 중국에 먹히고 있어요. 뭐 선거는 부정선거예요. 뭐 이재명은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당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을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음. 그러려면 요번 지방선거 때 3년 후에 총선 때 최대한의 확장을 기해서 아. 민주당이 그냥 진보 보수 다 끌어안고 아우르는. 여당 야당 다 끌어안고 안에서 지지고 볶아서 정부하고 당정청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빨리빨리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뭐야? 빨리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빨리 내려서 그렇게 좀 시대를 확 만들어 버려야 우리가 다음 그 도약의 네. 세 번째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시기야. 그냥 양당제였던 거를 1.5당으로 민주당이 네. 다 끌어안아야 될 역사적 운명을 갖고 있게 됐다.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거대 정당 1.5당 지배 정당 주류 정당으로서 그냥 복대기 치면서 나라를 한 10년 20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른 봉우리에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켜고 국힘의 의원 명단을 한번 쭉 다 띄워놓고 한번 봤어요. 정말 절망적이다. 일단 3분의 2는 누군지도 몰라. 아, 이름도 한번 제대로 안 들어본. 이름도 몰라. 그다음에 이름 아는 사람들의 그들의 정견, 행적 이런 걸 보면요. 그냥 돈이나 지어주면 돼. 부정적인 정권에서 부정적인 뭘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입에다가 돈 처맥히면 다 돼.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 당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한나라당 때 그 쟁쟁한 사람을 난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 빠져나갔어. 가령 지금 뭐 선거 앞두고 어느 당을 갈까 하는 사람들이 국힘을 가려면 아스팔트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를 왜 가겠냐고. 상법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언제 된 논의예요? 오래됐죠. 네. 오래됐거든요. 예. 지금 요번에 2차 상법까지 하고 이제 3차 남았는데 그 얘기가 논제가 100분 토론회도 오르고 의원들도 하고 공약했다가 후퇴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론들이 얼마나 정치했나.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을 그렇게 하면 생겨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논거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정을 떡 했어. 아무 문제 없고 좋기만 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프론티어적인 어떤 정책이나 국가 운영에서 그 발목 잡는 온갖 얘기들이 사실은 그냥 자기 기득권 고수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더 깨닫고 더 깨달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국힘에서 하는 얘기가 정반대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거에 반대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조국 대표를 보는 순간 자꾸 문재인이 떠오른다고. 그 미움이 그게 잘 안 가셔지는 거야. 저도 하나 그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런 예. 허리 같은 문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긴 합당 하는 것 과정에서도 같습니다. 맞아요. 자꾸 친문 부활이라고 갖다 네, 몰아붙여. 사실이 맞아요. 아니거든. 아닌데. 예. 근데도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한 거야.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주. 그분이 꼭 돼야 될 필요성은 없어. 근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한국 현대사를 헤쳐온 역사성과 지혜로움이 아직 철저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안 된 이유가 너무 알 것 같거든요. 그분의 역량, 그분의 진정성,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대립하는 세력의 한 축에서 너무 앞장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를 좀 꺼려 했던 거예요. 세계 정치 속에 우리도 언제나 이제 확딱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해서도 그렇고 국회의장이 제일 먼저 북한 방문하는 뭐 그런 그림도 그려져. 현직 네. 대통령이 못할 역할을 박지원 의원이 의장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의 왼수 덩어리 같았던 박지원 의원을 대북 관계의 최고 책임자를 맡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아무런 사전 조짐 없이 국정원장이 떡 발표가 돼.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혼자 속으로 저작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든 네. 게 보람 있지 않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차기 국회의장에서 박지원 의원이 갖고 있는 하여튼 묘한 균형감이 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지나간 국회의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무지 기억이 안 나죠. 탤런트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박지원 국회의장이 가능하다면 그 탤런트를 발휘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무언가를 합니다.